내 손 안의 작은 갤러리 위고아트. 열한 개의 별과 커다란 달, 일렁이는 구름과 대기는 죽음과 소망이 살아 숨쉬듯 꿈틀거린다. 이 그림은 반 고흐의 마지막 작품 별이 빛나는 밤이다. 고흐는 이 그림을 그리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어떤 심정이며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번 영상은 반 고흐 그의 죽음에 관한 미스터리다. 고흐는 27살 늦은 나이에 화가의 길에 들어선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고흐는 동생 테오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그림에 몰두하며 빠르게 자신의 화풍을 구축해 나간다. 어둡고 암울한 프랑스 파리에서 정신질환을 얻어 늘 힘들어했던 고흐는 따뜻하고 밝은 지역 남프랑스 아를로 이주한다. 고흐는 이곳 아를에서 정신치료를 받으며 그림을 그렸다. 아를이 따뜻한 환경 탓이었을까? 그의 정신 발작은 많이 호전되었으며 무수히 많은 작품을 이곳 아를에서 탄생시켰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자신의 가방과 캔버스를 들고 그림을 그리러 나간 고흐가 해가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 고흐가 힘겨운 발걸음으로 숙소에 돌아온다. 피부는 하얗게 질려 있었고 가슴을 움켜쥔 손에는 붉은 피가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원인 모를 총에 맞아 병상에 누워있던 고흐는 사흘 뒤인 1890년 7월 29일 초라하고 작은 자신의 방에서 힘겨운 숨을 거두고 만다. 고흐가 세상을 떠난 뒤 11년 후 그의 작품 71점이 파리에 전시된다. 고흐의 그림을 접한 대중들은 그의 독특한 화법에 매료되었고 고흐의 그림은 빠르게 유명세를 떨치기 시작한다. 때문에 그의 죽음에 관한 다양한 해설도 이 시기부터 등장한다. 반 고흐는 무척 가난한 화가였다. 그림 도구를 살 형편이 못되어 늘 동생 테오에게 편지로 물감과 캔버스를 부탁했다. 고흐는 자신이 그려낸 작품으로 화랑을 운영하는 동생 테오에게 경제적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래서 늘 완성된 작품을 동생 테오에게 보냈다. 하지만 그 시절 고흐의 그림은 대중들에게 인기가 없었다. 동생 테오가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지기 시작하자 호전되었던 고흐의 정신 발작도 재발하고 만다. 주변 사람들 말에 따르면 이 시기 고흐는 동생에게 짐만 된다는 생각에 항상 괴로워했다고 한다.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고흐의 죽음이 동생 테오를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고흐가 총상을 입기 하루 전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는 대량의 물감을 주문하는 내용과 자신을 격려하는 말, 그리고 앞으로의 포부가 담겨 있었다. 고흐는 왜 자살을 시도하기 하루 전 동생 테오에게 대량의 물감을 주문한 것일까?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이 쓴 편지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어딘가 이상해 보이지 않는가? 고흐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죽음에 의문을 제시한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바로 마저리 박사였다. 고흐가 총상으로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시신을 마지막으로 거만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Either in the temple or through the mouth. If not, then through the heart, but not through the stomach. Now you're down there like that, and now look. You see? There. What? Now, you see, that's too low an angle. He would have had to have fired the gun with his outstretched toe. And in any case, if you fire a bullet point blank range, it'll go through the body. So if it didn't go through, then the gun must have been further back. Bang! Most likely he was shot. 마저리 박사의 말처럼 자살을 생각한 사람이라면 머리에 총을 겨냥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또한 실제로 총알은 그를 관통하지 못하고 그의 몸에 그대로 박혀 있었다. 때문에 마저리 박사의 주장은 논리적이며 그 증거가 충분했다. 그렇다면 고흐는 정말 누군가가 쏜 총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였던 것일까? 반 고흐는 가끔씩 부유한 귀족 자녀들과 어울려 다녔다. 때로는 부유한 귀족 자녀들이 착하고 가난한 고흐에게 짓궂은 장난을 치기도 했다. 반 고흐가 가슴에 총상을 입던 날, 그날도 고흐는 귀족 친구들과 함께 낡은 창고에 있었다고 한다. 귀족 친구들은 여간에서 낡은 권총을 훔쳐 고흐에게 장난을 쳤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발사된 총알이 고흐의 가슴을 파고들었고 놀란 친구들은 당황하며 황급히 그 자리를 빠져나갔다. 총에 맞은 고흐는 그 즉시 기절하였고 수시간이 지나서야 깨어난 고흐는 피가 흐르는 가슴을 움켜쥐고 숙소로 돌아가 죽음을 맞이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고흐가 총을 맞아 기절했던 그곳에 고흐가 늘 가지고 다니던 그림과 도구들이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왜 그들은 고유의 그림과 그림 도구들을 가지고 달아난 것일까? 사라진 그림과 도구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고은은 잦은 정신 발작으로 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의 대작 별이 빛나는 밤도 생레미의 생폴 정신병원에서 그려진 것이다. 고은은 별이 빛나는 밤을 완성할 즈음 동생 테오에게 이런 편지를 남긴다. 별이 반짝이는 하늘은 언제나 나를 꿈꾸게 하는구나. 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이 시기 고은은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의 작품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늘 괴로워했다. 어쩌면 삶에 지친 고은은 밤하늘에 떠있는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며 죽음을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반고흐의 죽음은 그의 정신병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거의 정설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고흐의 그림에는 슬픔과 좌절 외에도 욕망과 삶, 열정이 살아 숨쉬듯 꿈틀거리고 있다. 고흐는 용기가 있었다. 힘든 삶과 자신에게 등을 돌린 세상을 끌어안을 따뜻하고 넓은 마음이 있었다. 그렇게 반고흐 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미스터리로 남을 것이다. 어쩌면 그가 거닐던 아르의 거리와 그가 바라보던 밤하늘의 별, 그 어딘가에는 그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 내 손안의 작은 갤러리, 위고 아트.